공모주 청약 절차. 그럼 청약,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청약이라는 것은 청하는 거잖아요.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주식을, 공모주를 우리가 사는 거, 공모청약입니다. 근데 그냥 사는 게 아니죠. 사는 거는 매수라고 표현할 테니까 공모주 매수라고 표현하지 않고 청약이라 하는 이유는 주식 수보다 구매자가 당연히 많기 때문에 청약의 방식을 사용하는 거죠. 사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돈을 다 이미 넣으면 그거를 계산해가지고 거기에 맞게 주식을 나눠주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청약이라는 개념을 쓰는 거죠. 그리고 이걸 투자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보통 일반적으로 기업이 상장한다는 것의 의미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상장 후의 가격 변화를 기대하고 투자하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사실 나쁜 건 아니에요. 기업은 어쨌든 공모주를 통해서 상장한다면 지위가 많이 달라지긴 하잖아요. 가치가 재평가 될 테니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업을 잘 모르는데도 야 공모주 경쟁률 좀 나오고 사람들 여론이 전반적으로 좋다 이러면 막 사요. 사고 상장되면 파는 거죠. 왜냐? 잘 모르는 회사니까. 상장했어요. 가격 떴어요. 와 팔아야 돼. 나는 이 회사 뭔지 모르니까 그 뒤는 몰라. 나쁘지 않죠.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보통 기업 분석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좋아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남에 공모주 부대라는 게 생겼죠. 우르르 와가지고 공모주를 하는 사람들이 생겼고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시장이 계속 성장해 왔잖아요. 그래서 이들의 수익이 엄청나게 좋았어요. 공모주를 청약을 할 때는 인별로 청약을 하잖아요. 한 명이 해가지고 세 주 받는 거면 가족 전체를 하면 아빠, 엄마, 나, 동생 뭐 이렇게 하면 열 몇 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모주 청약할 때는 보통 2만 원 락인락을 들고 옵니다. 락인락을 탁 열면 도장이 탁탁탁탁 꽂혀 있어요. 아빠 거, 엄마 거, 할아버지 거, 따들 거. 통장도 이만큼 있어요. 그 한 명씩 청약하는 거죠. 오기 전에 뭘 하느냐? 은행 들렸다거든요. 돈 뽑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은행 딱 가가지고 순서대로 이거 도장 찍으면서 돈 뽑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주식 계좌로 다 옮겨놓은 다음에 와가지고 청약을 막 하고 갔죠. 그래서 기업 분석을 하지 않는 투자 방법으로 많이 통했기 때문에 이게 초보 투자자들에게 되게 많이 불려왔던 게 공모주 청약입니다. 이런 말들이 계속 있죠. 뭐뭐 기업이 상장을 합니다. 누구나 주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드디어 생기는 거고 할인도 해드리는 거죠. 이 공모주 청약이라는 것은 결국 증권사가 계산한 새로 발행되는 주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유상증자랑 똑같은 거예요. 새로 찍히는 주식만큼 있잖아요. 이게 완벽하게 소화되는 것이 성공적으로 끝나는 청약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할인이라는 개념이 좀 들어가요. 적정 기업의 가치를 평가한 다음에 조금 할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모주는 약간 싸게도 사면서 상장하고 나면 가격 변화까지 생기기 때문에 보통 빵빵 뛰는 경우가 많죠. 일반적으로 상장돼 있는 기업이 그렇게까지 막 가격이 뛰진 않잖아요. 근데 공모주에서는 그런 일이 잦은 이유는 이런 것들이 만나기 때문입니다. 시장 상황 자체도 괜찮고 할인도 좀 많이 했다. 그리고 괜찮은 업종이다. 당시 인기 많은 업종이다. 이러면 이제 되게 높은 가격으로 빵빵 상장에 성공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공모주를 청약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증권계좌 있잖아요. 거기 돈 10만 원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청약이라는 메뉴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거기 들어가면 지금 내가 청약할 수 있는 공모주 청약의 리스트 보면 기업이 여러 개 떠 있을 거예요. 그 중에 아무거나 눌러보면 이런 용어들이 쭉 나옵니다. 이제 이거를 우리가 알고 이해한다면 어렵지 않게 청약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요거는 실제로 있었던 예시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오래된 걸 가지고 왔습니다. 들어봤죠? 삼성바이오로직스, 코스피 엄청 상위에 있었죠. 근데 그게 상장한 지 오래 안 됐어요. 2016년이에요. 이때 저는 현업에 있었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제가 현업에 있을 때 지금의 삼성물산이라 부를 수 있는 에버랜드, 제일모직 그것도 그때 상장했습니다. 그때 진짜 컸죠. 논지는 이런 거예요. 삼성전자는 사실 이건희 전 회장의 지분이 컸고 이재용 아드님의 지분이 너무 작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배구조가 되게 애매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원래 삼성 가문에서 맨 위에 있던 게 에버랜드였어요. 우리는 자연농원. 롤러코스터를 타고 가던 그 에버랜드가 이 그룹의 핵심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고 그 밑에 제일모직 달려있고 그 밑에 이제 물산, 그 전자, 생명도 나란히 있고 막 섞여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조금씩 합쳐지게 된 거죠. 에버랜드랑 제일모직이랑 딱 합치고 그 제일모직은 원래 옷 만드는 데잖아요. 근데 거기랑 물산이랑도 이제 합치고 막 합쳐져가지고 최종에는 제일모직이라는 이름으로 막 상장합니다. 그리고 그게 물산이랑 합병되면서 지금의 삼성물산이 되는 거죠. 그리고 물산을 중심으로 밑에 많은 것들이 달리게 되면서 이재용 회장의 영향력이 되게 강하게 된 거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종목명 이렇게 떠 있어요. 이걸 처음 봤을 때 알기 힘들어요. 그죠? 새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엄청 알 수 없는 다양한 이름들이 쭉 떠 있게 되고 이런 회사가 있구나. 삼성 계열이구나.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시장 구분, 유가증권 시장에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이해 못하겠죠? 우리는 어떻게 알죠? 야, 얘네 코스피에 상장하는구나. 코스피라고 안 적는다 했죠? 코스피라는 건 지수의 이름이고 시장의 이름이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코스닥은 지수 이름이자 시장의 이름이기 때문에 여기 코스닥이라고 적힙니다. 그러니까 유가 적혀 있거나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큰 기업이니까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하는구나. 공모 희망가 11만 3천 원부터 13만 6천 원입니다. 희망가라고 적혀 있는 이유는 주관사는 증권사잖아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줄여서 삼바라 부릅니다. 증권사가 삼바랑 얘기할 거 아니에요. 우리 상장 요 정도 기업 가치면 괜찮을 것 같다. 증권사에서 이제 가이드를 하면 회사도 오케이 하면 요 가격을 증권사가 가지고 있는 고객풀 기관들 뭐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쫙 돌립니다.
자, 삼바가 요 가격으로 나온다면 얼만큼 살 거예요 라는 걸 미리 다 취합을 해요. 살 사람 구해놓고 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이거 12만 원 살게요, 13만 원 살게요, 나 11만 원 얼마에 살게요, 막 의견을 줄 거 아니에요. 그걸 모아가지고 적정 가치를 결정하는 거죠. 사람들한테 다 뿌려봤는데 다들 이렇게 줬을 때 제일 비싼 가격에 산대요. 그러면 공모 희망가의 최상단이라고 부르는 이 가격으로 결정이 된 거예요. 실제로 저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상장 전에 공모 희망가 대비해서 결정된 게 제일 위에 있다면 이미 얘는 상장 이미 훨씬 전에 수요 조사를 할 때 이미 대박이 좀 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골라서 투자하는 것도 팁이 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이제 수요 예측 돌릴 때는 개인은 없거든요. 기관들이 야 이거 나오면 무조건 사, 나 무조건 살게, 최고 가격으로 살게. 그래서 당시 삼바는 최상단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럼 이대로 이제 실제로 들어가는 거죠. 자, 공모 수량 1654만 1302주 이것만 딱 들으면 그냥 개념 없죠. 자, 우리 총 저만큼 모집을 하는구나. 요거 두 개 곱하면 이제 금액이 대략 알 수 있죠. 이번 상장으로 삼바가 세상을 통해서 조달하고자 하는 금액이 몇 천억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반 청약 증거금률 50%, 이제 이게 어려운 말입니다. 자, 일반, 우리는 그냥 일반이라고 보면 돼요. 일반 자격으로 청약을 할 때 증거금률이 50%라는 것은 내가 계좌에 50%만큼의 돈을 넣어 놓으면 100%만큼의 청약을 넣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청약이라는 거 내가 살게요라는 거잖아요. 만약에 부동산 하나로 해볼게요. 아파트 하나를 만약에 사는데 증거금률 50%다. 아파트가 6억인데 계좌에 3억 넣어놓고 살게요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계좌에 50%의 돈만 있으면 100%만큼 청약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청약 기간은 이렇게 적혀있죠. 이틀입니다. 이틀. 생각보다 안 길죠. 엄청 큰 회사가 상장할 때 요 이틀 동안 지점 마비됩니다. 줄이 건물을 휘감고 그래요. 투자하는 사람들만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저기서 뭐하는 이벤트 하나? 경품 주나? 이러면 지나가요. 증권사에서도 줄을 이렇게 서는 이유는 제가 있을 때는 스마트폰으로 청약을 하면 혜택이 좀 작았어요. 오는 것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돈이 많은 사람들은 사실 한 주라도 더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와가지고 줄 서고 있는데 세상이 진짜 바뀌어가지고 지금은요 스마트폰 하면 더 많이 줘요. 제가 눈을 의심했어요. 시간 내서 가는 사람보다 스마트폰이 더 많이 준다고? 세상이 바뀌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틀 동안 청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뒤에서 배울 새로운 개념인 환불일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게 되게 애매하죠. 왜 환불을 해주지? 나 산다고 했는데 왜 환불 해주지? 환불이라는 개념이 여기 딱 보면 청약하고 나서 며칠 뒤입니다. 이게 아마 주말기여서 좀 길어진 거고 그렇게 머지 않아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상장일, 이 삼바가 2016년 11월 10일에 상장을 했습니다. 그럼 상장할 때 그때부터 주식 거래가 가능해지는 거죠. 이런 정보가 쭉 나와 있을 거고 우리는 이거를 보면서 청약을 어떻게 할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우리가 공모주를 이제 하기 위해서 공모주를 눌러보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PC로 보나 스마트폰으로 보나 이런 화면이 나올 거예요. 증거금 50%라는 저 개념이 뭔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아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실제로도 한 주에 13만 6천 원으로 청약을 받겠다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10개 살려면 돈 얼마 들어요? 상식적으로 136만 원이잖아요. 근데 10개 청약하려면 136만 원의 절반인 68만 원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증거금 50%의 의미입니다. 더 나가서 100주 하려면 1360만 원이 아니라 680만 원. 50의 돈으로 100만큼 청약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증거금 50%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할 일은 이거죠. 청약해야겠구나. 보자. 나 10주 한번 해볼까? 68만 원을 준비를 하는 거죠. 은행에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는 넣고 청약할 때는 13만 6천 원이니까 5주 이게 아니라 10주 청약으로 10주 입력해서 청약을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인수회사들이라는 말을 붙이게 되는데요. 대표 주관사, 공동 주관사 이런 식으로 주관사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어떤 증권사가 잡고 지금까지 끌고 왔느냐, 여기 한투가 끌고 온 거예요. 한투. 근데 한투 혼자 소화하기에는 금액이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다른 데서 마지막 순간에 다 들어오는 겁니다. 들어와서 실제로 대중에게 청약할 때만 참여하는 거죠. 왜냐면 고객은 증권사에 다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러 곳에서 들어와줘야 정상적으로 소화가 되니까 이렇게 들어오는 거고요. 근데 당연히 가장 많이 그동안 고생한 곳에서 가장 많이 청약을 할 수 있게 물량을 가지고 가죠. 그 다음에 나중에 참여한 곳들은 조금 작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증권사마다 청약이 가능한 주식수가 다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모주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전 증권사의 계좌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중에서 가장 유리한 곳을 골라서 하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중복 청약은 이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유리한 곳을 골라서 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렇기 때문에 계좌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락앤락을 들고 다닐 정도로. 그 다음 청약 한도라는 건 1인당 청약을 할 수 있는 한도라는 뜻인데 우리가 이게 너무 걱정될 필요는 없겠죠? 9600주 너무 부족한데.
그런 사람 없잖아요. 제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증권사별로 수량이 다르기 때문에 계좌를 여러 개 트거나 이런 노력이 필요했던 거죠. 그 다음 경쟁률이라는 개념이 청약을 들어가고 나면 나오기 시작합니다. 말 그대로 이 주식이 얼만큼 몰리고 있는지의 얘기잖아요. 지금 예를 드는 거는 삼성증권이거든요. 자, 삼성증권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청약할 수 있는 게 77만 주예요. 근데 4,280만 주가 몰렸어요. 계산해 보니까 54대 1이라는 경쟁률이 나온 거예요. 자, 이 경쟁률이 54까지 올라가는 게 1박 2일이 걸리는 거거든요. 시 땡 하면 계속 청약하면 이게 실시간으로 계속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청약을 언제 할까요? 둘째 날 오후에 끝나기 전에요. 경쟁률이 높네? 너무 높네? 에이, 그냥 포기해야겠다. 아니면 좋은 건데 하면서 마지막에 막 청약을 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청약 경쟁률이 되게 의미가 없는 게 막판에 치솟아요. 눈치 보면서. 두 가지 의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금이 적은 사람들은 경쟁률 너무 올라가 버리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높은 포기하는 용도로 쓰거나 아니면 둘째 날에 보고 있다가 경쟁률이 오르는 거 보고 이거 괜찮은 회사인가 보다라고 해서 그냥 사는 경우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결국 이게 의미하는 게 사실 되게 애매한 거죠.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삼성증권에서는 54대 1이었잖아요. 근데 다른 증권사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게 다 취합이 되는 게 최종 경쟁률 또는 통합 경쟁률이란 걸로 한참 뒤에 늦게 나와요. 딱 나오고 나면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대신증권 갈까 했는데 대신증권이 경쟁률 훨씬 낫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저기 안 쏠릴 줄 알았는데 저게 훨씬 낫네? 거기서는 훨씬 많이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뒤늦게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예측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이용하고 있는 증권사에 소화되는 물량과 여기에 몰려있는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 경쟁률이라는 것을 이게 실시간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체크하는 것이 좀 필요하죠. 경쟁률이 낮으면 많이 받겠구나, 높으면 적게 받겠구나 라고 그냥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경쟁률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그냥 이거 54대 1로 본다면 내가 청약한 청약 주식 수를 경쟁률로 나누면 됩니다. 아까 12주 청약하려면 68,000원이었죠. 68,000원 넣고 12주 청약했어요. 자, 이렇게 하면 54 나눠야 그럼 어떻게 되죠? 0이죠. 못 받는 거예요. 지금 제도가 바뀌었지만 어쨌든 과거 기준으로 본다면 못 받는 거예요. 그럼 100주 정도 청약하려면 아까 680만 원이었죠. 그만큼 넣고 청약을 하면 그냥 2라고 해볼게요. 2주 받는 거예요. 680만 원 넣고 100개를 사겠다라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나온 건 2개인 거예요. 경쟁률은 그렇게 나눠서 쓰면 됩니다. 근데 사실 이런 계산을 우리가 손으로 할 필요는 없죠. 왜냐면 기계적으로 다 되니까. 넣고 경쟁률 높게 나왔네? 그러면 다음날 한 주 배정되었습니다. 한 주 계좌에 들어와요. 한 주네. 돈 많이 넣었는데 경쟁률 높았나 보다. 이렇게 경쟁률을 우리가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환불일이라는 개념이 생기는데요.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아까 앞에 100주를 사기 위해서 680만 원이라는 돈을 넣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2주 받았다 했잖아요. 2주 이 가격이면 얼마예요? 33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680만 원을 넣었는데 그 중에 나머지 한 650만 원이라는 돈은 환불되는 겁니다. 그게 환불일이라는 거고, 환불일에 이론 청약하는 거를 50%니까 680만 원 넣고 100주를 청약했는데 경쟁률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내가 2주를 받게 되면 652만 원이 환불되어가지고 계좌에 다시 입금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주식 계좌는 종합 계좌가 아니기 때문에 CMA 금리가 자동으로 붙지는 않잖아요. 일반적으로. 합쳐져 있으면 상관없겠지만 목돈이 놀고 있는 공백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환불일을 체크해 놓고 돈이 들어왔다. 딱 들어오면 뭐 해야 돼요? RP 매수 해줘야 되는 거죠. 발행원 매수. 안 해주면 또 기회비용이 막 생기게 됩니다. 또는 들어오면 이체시키죠. 이체. 은행으로 가지고 가거나 CMA로 이체를 시켜놔야 되죠. 하루 이틀 이자도 무시 못하거든요. 목돈이잖아요. 실제로 제가 일할 때도 공모주 큰 거 하게 되면 진짜 위화감 느껴지는 그런 돈들을 많이 가지고 오시거든요. 막 수십억씩만 가지고 오잖아요. 한 몇천 이렇게 주식 받고 수십억이 다시 환불되잖아요. 그거 놓치면 하루에 진짜 몇십만 원씩 RP 이자가. 그래서 그거 챙기는 거 되게 힘들어요. 혹시 놓칠까봐. 근데 우리는 어쨌든 누구의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스마트폰을 이용할 거니까 만약에 혹시 공모주 청약을 목돈으로 하신다면 꼭 빼놔야 됩니다. 그래서 공모주 청약 이 흐름을 보면 700만 원이라는 게 되게 목돈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다 사는 느낌이 아니라 700 넣어봤자 어차피 경쟁률 다 해가지고 1, 20만 원씩 사지고 나머지 다 환불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모주 자체는 초보임에도 불구하고 목돈으로 대부분 한다는 거죠. 이제 현금이 들어왔어요. 환불되고 나면 이제 이체로 빼놔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계좌에는 뭐가 남아요? 이제 새로 들어온 2주에 비상장되어 있는 상태로 주식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계좌에 딱 떠 있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 2 같이 0 상장이 안 됐으니까 0 돼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 상장을 기다려야 되죠. 이제 뭐 하면 되냐면 기도해야죠. 다른 거 방법이 없습니다. 아까 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라면 700만 원을 넣어서 2주 받은 거잖아요. 이것도 그냥 그렇게 보면 2주 30몇만 원 올라가도 얼마나 가겠어. 근데 투자금 좀 있는 사람들은 7천만 원 받으면 20주, 7억 넣으면 200주. 공모주 청약이 과거에 비난받았던 최고의 단점은 부자에게만 유리한 거였어요. 어차피 돈은 대부분 환불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금 동원력 싸움이라는 얘기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누가 얼만큼 돈을 빌려올 수 있느냐의 싸움인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사업이 크거나 소득이 크거나 이러면 은행 가지고 그날 대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여기 계좌로 대출 며칠만 이렇게 가지고 돈을 증권계좌로 넣어놓고 와가지고 청약 끝까지 하고 한 이틀 뒤에 환불되면 다시 다 갚아버리는 거죠. 그 하루 이틀에 그 목돈에 대한 이자와 여기서 몇 주 받아가지고 얘네들이 올라갈 것에 대한 것까지 고려해가지고 청약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는 작은 동원력의 싸움이었고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은 이대로라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우리는 아무리 넣어도 안 나오겠네? 그래서 지금은 균등 배정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청약을 최소한 어느 만큼만 하면 한 주를 무조건 받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소액으로도 공모주를 해서 한두 주는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되게 좋은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계좌에 가지고 있는 주식 가지고 상장일 아까 적혀 있었잖아요. 13만 6천 원짜리 주식을 50%니까 우리가 절반만 넣어가지고 청약해가지고 11월 3일 날 최종 경쟁률을 받고 11월 7일 날 나머지 돈들이 우르르 돌아가지고 이체시켜놓고 마지막으로 11월 10일 날 아침부터 나 일어나서 기도를 하면 되겠구나. 일정이 쫙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또 궁금해지는 것, 상장될 때 이 주식의 움직임이 달라요. 일반적인 기업들과 또 다른데 그거를 배워야 됩니다.